안녕하세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조달파워 블로그 게시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달파워가 작성한 이 조달청 활용 무자본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에 대한 게시글인데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자본 파이프라인, 이게 이제 보면 큰 자본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관련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영상들은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조달파워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공조달 시장이죠. 특히 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을 활용한 이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영역이실 수도 있어요. 이 무자본 파이프라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민간 영역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공공 영역에도 무자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어떤 한 가지 또 소스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내용 들어보시고 이후에 또 궁금하신 점은 조달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한번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뭐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무자본으로 수익 창출을 한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곳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선은 넓게는 공공조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공공조달 시장을 대표로 하는 것은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군부대,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전자조달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장터, 그러니까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곳이 학교장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 용역, 서비스를 얻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품이나 공사, 용역에 대해서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이 정부 예산을 매출로, 본인들의 사업 매출로 변화를 시켜서 어떤 이득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장은 대표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되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조달 시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 공공기관 측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물품이라든지 공사, 용역 이렇게 큰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우리 업체가 낙찰이 되면 납품을 하시고 대금도 받으시지만 공공기관의 실적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물건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 서비스를 수행하실 수 있는 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 쇼핑몰이 또 있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달 등록을 함으로써 또 매출과 실적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달파워가 말씀드린 이 무자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뭐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돈이 그냥 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민간 영역 외에 공공조달 시장에도 내가 파이프라인을 꽂을 수 있는 영역이 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나라장터로 돈 버는 방법,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벤처나라, 이 세 가지 영역만 잘 활용하셔도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나라장터를 강조를 하느냐? 나라장터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느냐? 우선 자금 회수가 안전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함으로써 실적이 발생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대외적인 공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굳이 나라장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선 지금은 공공기관 측에 뭔가 물품이나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반대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반대의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이란 이 공적 영역을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달파워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죠. 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1인 지식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이 기업가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하는 곳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반대로 납품을 희망하는 우리 제조업체시나 뭐 공급업체 또는 공사, 용역업체분들은 뭔가 제공을 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양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게끔 해주는 이런 컨설턴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조달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 파워처럼 이렇게 지식을 좀 제공해드리고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하는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공적 영역에서의 매출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잡으로 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면서 또 생활을 영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나라장터라는 것은 양쪽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납품 또는 공사, 용역 하시는 분들도 이 공공시장 이용하시면 좋은데 이분들이 애초에 조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분들이 좀 더 쉽게 매출을 일으키시고 실적을 발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또 분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인 지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나라장터라는 곳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달 시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선 뭐 본인의 컨설팅 영역이 있는 지식 사업가 분들은요, 기존 본인 영역을 잘 하시면서 이제 확대를 해 가시면 좋죠. 이 조달청 나라장터 컨설팅 영역에 대해 추가를 하셔서 좀 더 확대를 하시면 본인 사업도 더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달 업체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매출 발생하시고 이익 최대화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매출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이제 서로 윈윈이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달을 시작을 하고 싶으신데 나라장터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려워서 섣불리 진행이 좀 어렵다. 그러면 조달 파워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조달 시장에 진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조달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조달파워였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은 조달파워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